설명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AI 컬리지는 양재 R&D 신업하고 모듈 연수가 딥러닝 컬리지 1, 2, 3기를 기반으로 경험 삼아 새롭게 열린 거고요. 그 양재 R&D 실업을 좀 설명해 드리면 여기가 인재, 기술, 기회가 모이는 공간이라고 해서 1층은 플레이그라운드, 인공지능 관련해서 세미나도 열고 사람들이 모이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공간이고 여기 5층, 8층에는 스타트업, 인공지능에 관련된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5층, 8층 왼쪽 위에는 저희 1층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카이스트하고 저희 모드 연구소가 함께 하는 건데요. 모드 연구소를 잘 모르시는 분, 처음 들어봤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카이스트는 아시죠? 근데 모드 연구소만 모르시는 거죠? 일단 모드 연구소를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는 공유를 다 R&D의 진화, 모드 연구소입니다. 저희는 하고 싶은 연구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누구나 연구실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재밌어 보이는 연구실을 찾았다면 조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 모여서 함께 연구를 하는 열린 연구소입니다. 지금 현재 연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딥러닝 연구실, 강화학습, 트레이딩, 자연언터리, 데이터 분석, 추천 시스템. 근데 이 연구실을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들어가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한다, 뭐에 관심 있다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플립스쿨이란 걸 만들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다, 딥러닝 기초를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퍼실이라는 사람이 돼요. 그 스터디의 장인데 그 딥러닝 공부를 같이 하는 스터디 그룹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기존이랑 좀 다른 건 스스로 각자 그 분야를 공부해 와서 서로 나누고 공유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2015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연구실이 50개가 넘었고요. 연구원은 400명 이상이 있습니다. 이 딥러닝 컬리지 함께하고 있는데 현재 1기, 2기 수료했고요. 3기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보통 여기 양재 R&D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 모드 연구소는 상생이라는 힘을 믿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싸우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닌 서로 함께 도우면서 모르는 것은 가르쳐주고 그리고 공유하면서 성장을 하는 상생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혹시 이 영상 보시고 계신가요? 보시고 계세요? 영상이 되게 웃기죠?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미지가 아닌데 저희 프로그램을 살리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서 왔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까 진짜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뉴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심지어 저희 회사 직원들이 제 영상을 보고서 늦게 박수 쳤습니다. 너무 웃긴 거죠. 저희 운영관리하시는 분, 기획하시는 분 저를 보고 이렇게 웃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딱 2분만 주세요. 주실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AI 컬리지를 맡은 담당한 모드 연구소 정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고양이 2마리의 집사예요. 왼쪽에 있는 친구는 셀이라는 친구인데 러시안 블루고 3살입니다. 이 친구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풀이라고 먼치킨인데 다리가 굉장히 짧고 2살입니다.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는 그 뉴욕 시립대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드연에 조인하기 전에 2016년 한국으로 돌아와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도 하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이 스마트 팩토리가 기존의 화장품 공장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스마트 팩토리로 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거기서 이게 180억 규모였고요. 1년 7개월 프로젝트였었는데 전체 기획부터 개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여기 컨셉이 그 근로자들의 만족감이 상승하면
생산력도 상승된다라는 컨셉이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회사 다니는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관리자들만 접속 가능했던 ERP 시스템을 모두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꿨고, 그리고 챗봇을 적용해서 누구나 다 내 연차가 며칠 남았는지, 그리고 내가 휴가를 언제 쓸 수 있는지 그런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관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나는 이유가 화장품 제품이 1000개가 넘어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은 제품을 만들 때 제품을 딱 보고 이게 어떤 제품인지 몰라요. 조립도도 어떻게 조립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관리자한테 엄청나게 혼나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그 제품을 찍으면 이 제품이 라네즈의 워터 슬리핑이라는 거다 나오고, 조립법이 어떻게 나오는지 스마트폰의 챗봇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딥러닝을 적용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모드 연구소에서는 CTR의 랩장이고요. 강화학습 연구하고 대회에 나가는 팀이고, 저희가 작년에 오픈 AI라는 그 대회에서 상위 10%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플립스쿨에서도 아까 말했던 플립스쿨에서도 퍼실도 하고 공부도 했고요. 그리고 딥러닝 컬리지 저는 1기 강화학습팀의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3개월 전에 모드 연구소 연구교육팀으로 입사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소논문이고요. 논문 2개고요. 그리고 그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를 하면서 기획원 표창장도 받고 그랬는데요. 사실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는 이 영상을 잊어달라는 거예요. 우리 거창하게 말한 건 영상을 좀 잊어달라. 잊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3개월 전에 모드연에 조인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모드연의 교육을 엄청 신뢰했고, 그리고 그 좋은 교육을 널리 알리고 싶어서 조인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입사하고 AI 컬리지의 기획을 맡았는데 정말 좋은 교육을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어서 열심히 가연님하고 기획했습니다. 제가 저희 모드연구소 연구교육팀하고 기획하시는 분들이 같이 AI 컬리지를 만들면서 제가 가장 고민했었던 점은 책에서만 볼 수 있는 이론이 아닌 현재 지금 실제에서 어떤 문제를 인工지능을 사용해서 풀 수 있을까를 첫 번째로 고민했고요. 그리고 딥러닝 책, 그리고 강의가 아닌 강의로 공부했었을 때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스스로가 저는 머신러닝 엔지니어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 때가 언제였나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를 하면서 왜 생산성이 낮을까? 왜 사람들의 만족감은 떨어질까를 고민하고, 사람들이 여기 회사에 다니기 싫어하는구나. 다니면 그 관리자들한테 맨날 욕먹고, 그리고 안 좋은 소리 들으니까 자기 자존감 떨어지고 회사를 다니기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로테이션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회사는 계속 새로운 신입들을 뽑아야 되는데 생산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문제 정리를 하고, 그러면 딥러닝을 적용해서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결과를 내는데 성능이 낮을 수밖에 없죠. 이 성능이 낮네? 왜 낮을까? 오브젝트 제품을 테스트하는데 굉장히 확률이 낮은 거예요. 왜 낮을까? 그럼 데이터 전처리부터 다시 해서 다른 데이터들 모으고 전처리 다시 하고, 모델을 이런 걸 썼었는데 이렇게 쓰지 말고 다른 걸 써보면 어떨까? 그렇게 분석하고 수정하고 다시 모델 만들고, 그런 거를 계속 반복했어요. 반복하다 보니까 언젠가 내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만큼의 기준에 합당하는 그런 솔루션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내가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됐구나.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현실의 문제를 풀 수 있구나. 그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건 책으로만 공부하기 힘든 경험들이었어요. 내가 딥러닝 밑바닥부터 시작하게 공부해가지고 어떤 이론 나와서 머신러닝은 이러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딥러닝은 이러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고양이 넣는데 고양이하고 개 넣으면은 클래시피케이션 해가지고 고양이 혹은 개입니다. 몇 퍼센트입니다. 이거 나오는 게 사실 분명 의미 있지만 저는 실력 향상으로 크게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전 문제를 풀려면
우리는 기업에 가야 되는 경우가 많죠. 기업에 들어가서 실제 문제를 같이 나누고 뭐 커뮤니케이션하고 같이 푸는 게 필요한데 보면은 나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저도 한국 와서 보니까 신입인데 프로젝트 경험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걸 어디서 쌓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연구실을 들어가게 되는데 연구실은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들어가서도 인연을 또 소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연구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 그리고 딥러닝을 공부하고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생각하시고 있는 것들은 모아보니까 딥러닝을 진짜 인공지능을 잘 하려면 실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실전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내가 막혔을 때 지도해 줄 수 있는 뭐 전문가가 필요하다.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뭐 내 상사나 필요하다. 나보다 더 많이 경험을 하신 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할 때 딥러닝 인공지능 프로젝트는 혼자 할 수 있는 경우가 보통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랑 타스크를 나누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리고 나는 이런 거 할 테니까 너 이런 거 해줄래? 이런 커뮤니케이션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태스크를 맡았을 때 내가 이런 그 태스크를 완료할 수 있는 실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결과를 냈었을 때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을 모아서 이슈를 모아서 AI 컬리지를 기획했습니다. 뭐요? AI 컬리지는 현실 문제 기반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해 현실 문제를 푸는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전문가의 연구 지도 또한 있습니다. 박사급의 패컬티 분들을 모아서 곳곳에 넣어드릴 거예요. 그분들이랑 같이 연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논문 제출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연구 지원비가 총 5천만 원 있는데 연구 성과가 좋으신 분들을 84명 중에서 18분들을 뽑아서 이렇게 연구 지원금을 드립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AI 컬리지는 6개의 아직 풀리지 않은 현실 문제를 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총 6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주제 정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나 진짜 관심 있는 게 있다. 이미 정하고 왔다. 하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한 20분을 제외하신 분들 빼고는 뭐 아직까지는 내가 어떤 주제를 정확하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첫 번째는 비디오 서머라이제이션, 두 번째 explainable AI, 세 번째 dynamic recommendation system, 그리고 autonomous vehicle, finance portfolio optimization, 그리고 reinforcement learning with StarCraft.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총 6가지는 이렇게 문제 3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래서 escape room, 그 방탈출 게임 해보신 분 계세요? 해보신 분 없으세요? 혹시 방탈출 게임의 특징이 뭔가요? 저요? 아니, 저분 손드신 거예요? 네. 시간 제한이다. 시간 제한이 있다. 첫 번째,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돈 든다. 네? 돈 든다. 돈 든다. 돈 든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해보셨나요? 안 해봤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돈이 든다도 맞고요. 사실 돈이 든다도 맞고요. 그리고 뭐 난이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스케이프 룸을 기반으로 저희가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봤어요. 첫 번째, 이스케이프 룸은 주제가 있습니다. 테마가 있어요. 좀비다. 내가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좀비가 따라온다. 좀비를 피해서 도망가야 돼요. 그게 테마고. 그리고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 큰 주제 안에 난이도가 있는 방이 있어요. 방이 있고 그 방들을 나가는 게 목표인데 함께 할 수도 있고 팀을 만들어서 함께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혼자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 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 맨 처음에 한번 해봤을 때 이게 저는 방이 하나만 나가면 되는 줄 알고 시간을 다 썼는데 알고 보니까 방이 뒤에 3개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AI 컬리지 프로그램도 그것과 비슷해요.
주제가 있습니다. 아까 6가지 주제가 있었죠? 주제가 있었고 문제가 3개가 있는데요. 이 문제 3개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쉬움, 중간, 어려움. 그래서 쉬움하고 중간은 이미 잘 알려져 있거나 아니면 협력 기업이 풀어봤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뭐 2주 정도 만에 풀 수 있는 쉬운 것들. 이거는 팀으로 구성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간은 한 1개월 정도 걸릴 정도의 난이도고요. 세 번째는 아직 협력 기업이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의 리소스가 부족할 수도 있고 같이 여러분들이랑 연구하고 싶은 주제가 3번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뭐 1번 문제를 꼭 풀어야 다음 2번 문제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2번 문제를 풀어야 3번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정보가 없어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예로 만들어 봤는데요. 그 큰 주제는 그겁니다. 강화학습을 잘 공부하는 방법인데 3가지의 환경을 사용을 해서 강화학습의 문제를 풀어라. 예요. 첫 번째는 카트폴, 두 번째는 카레이싱, 세 번째는 소닉. 이렇게 3가지 환경이고요. 첫 번째를 카트폴을 만든 이유는 밸류 베이스로 액션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1번 선택했고요. 두 번째는 카레이싱, 폴리시 베이스드, 그리고 세 번째는 트랜스퍼 러닝. 이전에 강화학습이 학습을 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밑바닥부터 배우기 때문에. 근데 이전에 했었던 경험들을 다 종합을 해서 어떤 새로운 걸 배웠을 때 훨씬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거를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합니다. 1번하고 2번은 굉장히 좀 많이 풀린 문제인데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주제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큰 주제 안에 프로젝트 프로블럼, 레퍼런스, 그리고 패스 앤 페일 이 프로젝트가 어떤 거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어떤 문제를 푸는 거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참고하면 좋을 것들 레퍼런스를 주고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성공 혹은 실패에 대한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카트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폴대를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 위치를 움직여서 장대에 밸런스를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Q러닝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DQN이라는 그런 논문을 알면 좋고요. 그리고 위에 건 이런 딸인데 이런 텐서플로우 에이전트나 아니면은 뭐 오픈AI 베이스라인의 코드를 사용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꼴은 강화학습을 사용해라. 그리고 한 에피소드에 5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라. 그리고 300 에피소드 안에 옵티멀 폴리시를 찾는 에이전트를 만들어라. 이게 패스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카레이싱. 카레이싱은 좀 더 어려운 조금 더 어려운 환경이에요. 아까 전에 카트폴 같은 경우에는 액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여기서는 액션이 손 움직이는 거, 핸들 움직이는 거, 그리고 감속, 그리고 뭐 출발 이런 것들에 대한 액션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기 위해서는 아까 액션 베이스드가 아닌 폴리시 오티마이제이션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제가 넣어놨죠. 이런 베이스라인만 써도 사실은 쉽게 풀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패스 앤 페일 목표는 각 리얼 펑션을 바꾸지 말아라. 그리고 3번 연속으로 성공시켜라. 고요. 사실은 1번하고 2번은 굉장히 쉬운데 모든 사람이 3번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레퍼런스가 주어지지 않아요. 패스 앤 페일도 없습니다. 단지 이 문제만 줄 거예요. 이전에 학습한 내 지식을 사용해서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에이전트를 소닉 환경을 이용해서 만들어라. 예요. 여기서는 기업도 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 이 문제를 푸셔도 전 문제 없습니다. 네, 6가지 분야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은 이 6가지 분야 중에서 한 가지 분야를 신청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이거 신청했을 때 살짝 걱정했어요. 이렇게 많은 기업을
볼 수 있나. 근데 여러 기업에서 리소스의 부족을 느꼈고 AI 컬리지 연구원님들하고 함께 하고 싶다고 한 50개, 60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해주셨고요. 거기서 추려서 총 6개의 기업을 선별했습니다. 크라우드웍스, SIN6, 왓챠, SOS랩, 제로원 AI, 그리고 삼성 SDS, 사이다랩. 그래서 이 기업들하고 주제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로원 AI는 캐나다에 있는 법인입니다. 캐나다에도 있고 여의도에도 있는 법인인데 여기서는 보통은 저희가 금융할 때 뭐 주식을 해서 이런 주식이 오를 것 같다라고 사람이 판단하면 그 주식을 더 사고 아닐 것 같으면 뭐 팔고 뭐 그러죠. 근데 그거를 인공지능 딥러닝을 적용을 해서 그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금융 쪽에 나는 금융 분야에 딥러닝을 적용한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Finance Portfolio Optimization 주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SOS 랩인데요. 여기 스토리는 기존에 라이다라는 하드웨어를 만들던 회사였어요. 근데 기술력이 너무 좋아서 거의 세계 급의 회사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 라이다가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아니면은 뭐 셀프 드라이빙, 뭐 스마트 팩토리.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라이다를 사용하면 디스턴스에 대한 정보를 갖게 돼요. 그런 정보를 더해서 딥러닝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위에는 그냥 사진인데 밑에는 라이다에서 온 정보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거. 자율주행 자동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자동차를 움직이면서 보는 거, 그리고 컨트롤하는 거. 여기서는 컨트롤하는 게 아닌 라이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디텍트하고 사람인지, 뭐 사슴인지, 자동차인지 그런 걸 디텍트하는 프로젝트를 하게 될 겁니다. 라이다 정보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가 궁금하신 분은 이 autonomous vehicle 주제를 선택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IA, Explainable AI는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위성하고 항공 영상을 인공지능 적용해서 분석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예요. 딥러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태균 대표님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실력이 좋은 박사님이신데 대표로 계시고요. 여기는 어떤 걸 하냐면요. 보통 저희가 딥러닝을 사용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안전성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죠. 우리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딥러닝 출력이 뭐가 나왔는데 이게 왜 나왔는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널리 뭐 스마트 팩토리나 아니면은 뭐 군사에서 사용하려면 이 이 출력이 왜 나왔는지 꼭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이 Explainable AI고 얼마 전에 강화습을 만든 셔츠 교수님이 계신 알버타 유니버시티에서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연구하시는 부분이 Explainable 쪽이었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리스닝을 하는 연구를 하는 거죠.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왓챠는 넷플릭스처럼 뭐 컨텐츠 영화도 제공하고 그리고 드라마도 제공하고 그런 회사예요. 근데 여기서 뭘 하고 싶냐면 추천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손님인데 이 사람한테 알맞은 컨텐츠를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더 빨리 더 많은 컨텐츠를 볼 수 있겠죠. 그런 작업을 하는 거가 그게 왓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컨텐츠 추천을 하는 딥러닝을 통해서 하고 싶다면 그 다이나믹 레커멘데이션 시스템을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그리고 삼성 SDS인데 이거 사이다 랩이라고 작년에 스타크래프트 AI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스타크래프트란 게 뭐 현실이랑 뭐가 같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스타크래프트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 게임이에요. 안에 에이전트가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에이전트가 있고 이걸 멀티 에이전트라고 부르는데
그 에이전트들끼리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그리고 액션을 선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여서 이거를 먼저 풀고서 그 다음에 현실 세계에 적용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강화학습을 스타크래프트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 SDS의 사이트 아래 랩 Reinforcement Learning with StarCraft 주제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라우드웍스 비디오 서머라이제이션 하는 그 업체인데요. 여기는 데이터를 모으는 회사였었어요. 근데 전에는 데이터들이 그냥 이미지 사진이었었는데 이제는 기술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영상이 돼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블랙박스를 통해서 녹화된 데이터예요. 근데 블랙박스를 통해서 어떤 블랙박스 앞에 차가 지나갔는데 이 차가 빨리 지나간다면 영상에서 만약 60프레임을 나눴을 때 거기서 의미 있는 그 프레임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비디오를 요약을 해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만 뽑아내는 작업을 딥러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꼭 데이터 추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죠. 그래서 비디오 요약을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비디오 서머라이제이션 주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협력 기업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공지능 전문가 박사급 분들의 인공지능 전문가가 곳곳에 투여돼서 같이 연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인 그 모드 연구소의 연구교육팀이 또한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기초 지식이 있다면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다면 뭐 책을 하나 읽었거나 뭐 CS294 강의를 하나 들었거나 한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그 누가 듣던. 네. 이게 학생, 직장인, 뭐 취업 준비생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매주 1회 출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에 합니다. 8시에서 10시는 같이 모여서 연구도 하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런 세미나가 필요하다 싶으면 기획을 해서 세미나를 열어줄 거고요. 그리고 협력기업들이랑도 만나고 협력기업의 연구원님이랑 만나고 그리고 인공지능 전문가님과 같이 만나서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무료예요. 네. 너무 창피하네요. 아까 잊어달라고 했는데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10월 5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총 8개월 동안 합니다. 협력기업과 인공지능 전문가 논문지를 받고 모두 연구소 연구팀도 지원해주고 말씀드렸던 세미나 또 이 8개월 동안 매주 1회씩 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연구 지원 5천만 원 있죠. 네. 5천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이 지원은 어떻게 주냐? 세 가지를 판단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협업 능력, 그리고 셀프 마케팅 능력 세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 1번 있어요. 문제 1번에 9명이 풉니다. 9명 중에서 이 캡틴 아메리카하고 원더우먼이 문제 1번을 푼 거예요. 그러면은 1점씩 받게 되겠죠? 근데 캡틴 아메리카가 저희가 불쌍한 거예요. 못 풀었으니까 가서 도와줍니다.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하고 도와줍니다. 그렇게 되면 협업을 하게 되면 이 캡틴 아메리카는 추가로 1점을 더 받게 돼요.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는 발표를 너무 좋아해서 밖에 나가서 자기가 이 AI 컬리지에서 배웠던 거를 공유하고 그리고 내가 배웠던 거를 정리해서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블로깅에서 공유를 합니다. 이 공유를 했을 때 또 1점을 받게 돼요. 여기서 그러면은 지금까지 1등은 누굴까요? 캡틴 아메리카죠. 네. 이 세 개의 점수를 총 합산해서 3월 달에 기업이 연구원들한테 연구 지원금을 줍니다. 각 주제당 3명씩 1등은 500만 원, 2등은 300만 원, 3등은 200만 원 이렇게 줍니다. 그 5개의 경우고 삼성 SDS는 이렇게 돈으로 연구 지원금을 주진 않고요. 모두 연구소가 이에 비슷한 어떠한 땡으로 줍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수료 조건은 출석을 75% 이상 해야 돼요. 아까 매주 1회 모인다고 했었죠. 해야 되고, 그리고 논문을 그리고 수료 점수가 0.7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내가 저희 혹은 뭐 기업이 선정한 학회에 논문을 제출했을 때 0.7점이고요. 그리고 그런 학회가 아닌 다른 학회에 제출했을 때는 0.4점. 그리고 AI 컬리지에서 하고 있는 연구를 외부에서 발표했을 때는 0.3점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료 조건 출석을 만족을 해야지 방금 말씀드렸던 연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장소는 보통 여기 1층 혹은 5층에서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모집 기간이 9월 1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9월 23일에 할 거고, 프로젝트는 10월 5일부터 내년 5월까지 하게 되겠죠. AI 컬리지는 이론 공부부터 시작해서 현실의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실제로 풀어본 사람들이 기획하였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뭐 강의만 제공해주고 와서 듣던 말던,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주는 거를 집중으로 한 사람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포커스를 맞췄던 건 즐겁게 즐기고 그리고 성장하고 함께 연구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지원하세요. 지원하실 거죠? 지원하실 거죠? 이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지원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랩탑 있으신 분들은 지금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좀 같이 하면 더 편하니까. 그래서 먼저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회원 가입을 누르시면 뭐 전화번호를 넣고요. 제가 해볼게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로그인이 되고요. 여기서 참여 신청을 누르시면 모집 분야 1지망하고 2지망 있어요. 자기가 가장 원하는 분야를 1지망으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떨어질 걸 대비해서 그 다음에 하시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강화학습을 좋아하니까 일단 1지망으로 강화학습 스타크래프트를 넣을 거고요. 아까 왓챠에서 했던 추천 시스템도 강화학습을 적용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1지망으로 스타크래프트를 넣고 2지망으로 다이나믹 레커멘데이션 시스템을 넣을게요. 그리고 제 정보는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뭐 깃허브 주소가 있다면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보고서 이 사람은 얼마나 구현을 한 사람이구나, 얼마나 경력이 있구나 판단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직장인, 자기소개, 저는 왜 이거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했고 관련된 뭐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 대회에서 상위 10%를 하였습니다. 그럼 보면 아까 제가 1지망으로 Reinforcement Learning with StarCraft 했죠. 그럼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연구원님은 프로게이머를 이기는 강화학습 에이전트 프로젝트의 강화학습 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질럿을 최소한의 데미지로 무찌르는 벌처, 한기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에 프로젝트 참여되는데요. 어떤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리얼 펑션은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를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그럼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리얼 펑션은 이렇게 돼야겠다 라고 작성을 하겠죠. 일단 먼저 다 이렇게 누르시고 선신청을 하시려면 누르시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네요. 아이고 잘 보이네요. 네. 그 다음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이 되고, 여기서 내 지원서를 누르신 다음에
수정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언제까지 지원 마감이죠? 9월 11일 수요일까지인데 조금 더 빨리 주시면 저희가 더 빨리 보고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지원하실 분들은 최대한 빨리 전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